이거 오겠죠. 만약에 이제 하는 분들 보면 네네. 이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서울이 네. 고폭락이 온다. 네네. 예, 그런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뭐 서울이 폭락이 오면은 경기권이야 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네네. 뭐 금리 올라가고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나요? 집 마련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들인데요. 네.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가고 모든 아파트가 다 내리는 게 없고 이런 게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네. 올라가는 시장에서도 내려가는 아파트가 분명히 있고요. 내려가는 시장에서도 올라가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데 아마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단기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갖고 있을 분이라고 하면 보통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게 민감할 부분들인데요. 아,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향후 10년 동안 걱정이 될 게 뭐냐면요. 정부에서 지금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다 보니까 네. 2016년도까지는 공급을 안 하다가 네. 2017년도에 긴가민가 하다가 2018년도에 확정을 해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김현미 장관님, 변창훈 장관님 때부터 공급량을 확 늘렸는데 한 208만 원 정도가 2028년도까지 공급을 한대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양이거든요. 208만 원. 예, 그러면 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일기 신도시가 한 30만, 40만 정도 세대가 돼요. 아, 다 합쳐서? 예. 일기 신도시 다 합쳐서 40만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산 같은 경우가 7만 세대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한 30만 정도 잡게 되면은 네네. 일기 신도시급을 거의 한 6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많아요. 많게 되면은 네. 그 물량 때문에 빠지는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입지가 좀 떨어지거나 낡은 집들은 빠지겠죠. 네. 지금 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좋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아마 그런 것들에 10년 동안 빠질 것들은 좀 한번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서울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서울에서도 빠질 아파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라고 다 같은 서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교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 더 비싸다고 말씀드렸고 네. 과천도 비싸고요. 네. 뭐 경기도의 주요 도시 중에서도 서울보다 비싼 입지들이 많거든요. 그럼 비싼 입지들은 다 비싼 이유가 있는데 네. 서울보다 비싼 있다고 하는 것들은 서울보다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마 일자리가 많을 수도 있고 생활 시설이 좋아질 수도 있고 교통이 좋을 수도 있는데 서울에서도 교통이 나쁘거나 집이 낡거나 환경이 안 좋거나 이런 지역들은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적으니까 올라가는 것들인데 그런 네. 지역들은 아마 신도시 생기게 되면은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노도강 금강구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어요. 노도강 금강구 중남구까지 포함해서 서울의 하위 7개 군데 네. 그 지역들이 1기 신도시보다 더 쌌었어요. 원래. 왜 1기 신도시는 새 아파트고 여기는 네. 구축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네. 최근에 서울에 워낙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다 보니까 그 지역들까지 한 2년 동안 올랐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다시 1기 신도시급의 메모드급 신도시가 주변에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지역은 다시 또 경쟁력을 잃겠죠. 새 아파트가 안 들어오게 되면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그런 혐오 상권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그럼 그런 지역들은 지금부터 빠질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구 집값이 빠질 거냐? 그럼 네. 빠질 가능성이 저는 제로라고 봐요. 뭐 단기적인 조정이 있어. 왜냐면은 마크로 리버파크 이런 거요. 예, 뭐 거기도 그렇고 좀 용산 따지게 되면 한남 더일, 네. 뭐 강남구의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런 것들이 네. 있습니다. 이미 새 아파트들은 가격이 좀 빠지기가 어렵고 실수요가 워낙 많거든요. 지금 아마 신규 아파트 중에서도 재건축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 네. 아파트들은 지금 아마 부르는 게 갑일 겁니다. 최근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재건축이 이제 조합 단계를 넘었거든요. 본격화되다 보니까 네. 그저께 거래된 거 보니까 60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기록이에요. 재건축하지 않은 아파트인데 60억이 나온 건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그건 재건축을 하게 됐을 경우에 곱하기 2는 거뜬히 넘어갈 것 같거든요. 네. 100억대 아파트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한남 더일도 지금 80억을 찍었었는데 네. 거기는 어차피 그들끼리 주고받는 거라서 네. 그들만의 세계라서 아마 거기는 뭐 100억에 지불한다건 하던 200억에 지불한다고 그건 우리랑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강남권에 있는 고급 상권, 고급 지역들의 고급 주택 수요들은 늘 있는데 지금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올라가잖아요. 자산이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네. 돈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뭐 투자용일 수도 있지만 투자용 플러스 실거주 목적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그냥 빠져도 어때? 내 자산인데 그렇게 사고 그러니까 물건들을 고를 때 딱 정해진 입지들이 있는데 네.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그 정도예요. 나머지들은 그냥 순수하게 실거주 목적이 많은데 여기는 자산으로서의 그냥 에셋 파킹도 고려한 입지라는 것들이죠. 네, 네. 입지 자체가 명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입지들은 아마 안 빠질 것 같고요. 더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아마 지금 이제 신규 이 신도시가 개발됐을 때 경쟁을 해야 되는 입지라든지 상품 같은 경우는 조정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08년도 시장은 거품 시장이었던 게 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거의 투기 목적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제 거주 목적이에요. 그거 하나만 남길 거예요. 아마 다른 거 다 버려도. 그럼 결국은 네. 버릴 때 버려지는 입지들이 많아질 텐데 네. 거기는 안 버릴 입지라고 하는 것들이고 예, 버릴 입지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을 할 수는 없겠죠. 네, 네, 근데 네, 훨씬 네.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지금보다는. 네. 그러니까 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들, 일자리 예, 접근성 없거나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지방 분들이 싫어하실 텐데 네. 일자리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산업 위주로 된 지역들, 도지역이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방 도시라 하더라도 2차 산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게 경기가 들쑥날쑥인데 이게 뜨는 업종이 있고 가라앉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네. 가라앉는 업종들의 제조업이 많은 도시들 같은 경우는 좀 늘 조심하고 있으셔야 되죠. 네. 가라앉는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들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네,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그 조선업이 있었어요. 네. 거제, 울산 뭐 근데 이런 거기도 고향. 또 올랐잖아요. 예, 그런 지역들이 한참 5년 동안 오르다가 한 3년 정도 조정이 당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압도적인 전 세계 1등이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1등이 이제 중국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지금 또 다시 또 LNG 고급선 또 수주 많이 받아서 또 역전을 하기도 했는데 일손이 옛날만큼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만큼 수요가 없다 보니까 거제는 예전에 얼마큼 많이 올랐으면은 지나가는 그냥 뭐 개도 뭐 네. 이게 5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했을 정도로 돈이 많이 있었던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벌리니까. 근데 지금 네. 거제 같은 경우는 좋은 아파트들만 계속 시설을 유지하고 있고요. 구축들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 올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요가 준 거예요. 옛날에는 네. 월세도 없었거든요. 너무 집들이 부족했는데 지금 워낙 집도 많이 적고 네. 옛날만큼 또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도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거제도 올라갈 입지랑 나라질 입지랑 분리가 된다는 거지 거제가 다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곳이 다 네. 올라가는 어떤 더 좁은 입지로 쭉쭉 모이는 현상이 계속 그렇죠.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금 양극화인데 초양극화가 될 거고 물론 중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다양해지는 것들이고 네. 그러니까 100억대 이상 시장이 분명히 더 커질 거고요. 네. 아마 10억대 미만 시장도 커질 텐데 아무래도 좀 위쪽으로 좀 올라갈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자고 하는 것들이 제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들은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많은데 네. 내 집 마련은 그냥 명쾌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금 자산 가격이 더 올라가기 전에 사는 게 맞는 것들이고 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다만 고를 때 좀 미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선별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수요 대비 공급이 적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공급 대책만 나와요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네네. 그러니까 변창훈 장관 지금 최근 나온 거 합치게 되면 208만 원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그 1기 신도시에 3개 정도를 더 개발하는 것들인데 그렇게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3기 신도시에 들어오는 바람에 가격이 빠질 지역도 있어요. 너무 많아서. 외지에서 서울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서울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일로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외지에 있는 가격들이 빠지겠죠. 신도시는 살짝 올라가겠지만. 더 외지에 있는 가격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지는 데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곳보다 빠지는 곳이 훨씬 많이 생길 것이고 네. 올라가는 곳은 더 많이 올라갈 거고 네. 그다음에 애매한 곳이 생기고 빠지는 곳이 생기고 그렇게 이제 쫙 분화가 되는. 수도권도. 그렇죠. 수도권. 대표적인 게 수도권이고 지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규모가 적겠죠. 뭐 부산도 이렇게 뭐 부울경이라 그래서 또 중심지가 있고 또 퍼지고요. 그러니까 서울 공부하게 되면 똑같아요. 지방도. 대전 네. 중심으로 했을 때, 대구 중심으로 했을 때, 광주 중심으로 했을 때 그런 유계 관계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서울이 좀 특별한 거죠. 워낙 일자리가 많으니까. 각 그 지방 거점 도시들 그렇죠, 그렇죠. 중심으로 수도권처럼 똑같은 현상들이 계속 그렇죠, 일어난다. 그렇죠. 예, 그것도 지금 어설프게 신도시 개발했다가는 또 네. 거긴 더 많이 빠져요. 서울은 그래도 경기도는 자체 일자리도 많고 수요도 많아서 좀 덜 빠지는 수 있긴 한데 지방은 신규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빠져요. 항상 그랬어요. 그 일자리 옆에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제일 강남에 딱 붙어서 살면 제일 좋겠지만. 강남이 제일 비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자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출퇴근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10분 미만은 초 A급이고요. 강남구가 그럴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A급 정도가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어.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30분이 넘게 걸리는 지역이 있고 경기도인데도 30분이 안 걸리는 거리가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이제 서울만큼 비싼 거죠. 대표적인 지역이 분당구예요. 네. 신분당선 개통된 다음에 판교역에서 강남역까지 11분 걸려요. 그다음에 또 그 다음 노선이 이제 용인에 있는 네. 이제 수원에 있는 중간에 끼어 있는 광교 신도시라는 데가 있는데 네. 광교 중앙역이나 광교역에서 출발하게 되면은 37분이 걸리거든요. 그 정도면 거의 준 A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0분대 걸리는 지역들까지는 아마 서울에 있는 웬만한 지역들 시세가 나올 것 같고 네. 1시간대 정도 되면은 서울의 변두리 정도 가격이 나올 거예요. 그럼 경기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뭐 의정부나 양주나 뭐 고양시, 김포시 뭐 이런 지역들이 그 정도 시세가 될 텐데 네. 지금 호재들이 거기 광해 교통망들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해 교통망이 개통만 된다 그러면은 30분대로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GTX A가 개통되면은 파주 운정에서
삼성역까지 오는데 20분 걸려요. 아, 파주에서 삼성역까지 20분 걸린다고요? 예, 지금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지금은 한 B급, C급 되는데 네. A급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는 지금 시간으로 서울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시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교가 지금 15억 정도 하거든요. 예. 그 34평형이. 네네. 파주는 아직 10억 넘는 게 없는데 예. 아마 개통이 되게 되면 거기는 15억, 20억까지 갈 수 있는 아파트가 더 좋은 거 많이 생기겠죠. 왜냐면 광교에는 GTX가 안 들어오는데 예. 파주 운정에 생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죠. 결국은 강남이라고 좀 대칭하기 좀 그런데 네. 강남구에 일자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네. 일자리가 많은 곳까지 30분 내에 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도 더 비쌀 경기도가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뭐 파주라든지 양주라든지 네. 뭐 수원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지금 그런 후보지고 GTX B 같은 경우는 남양주, 송도 이런 지역들도 후보지가 되는 거죠. GTX A는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아마 2025년 전으로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네. 지금 B하고 C는 설계 단계고 아마 올해나 내년부터 착공을 하게 되면 보통 착공한 다음에 5년 걸리거든요. 네. 그럼 2027년 정도 될 거고 지금 6월 달에 발표하기로 한 게 GTX D예요. 네. 그거는 김포나 인천에서 출발해 갖고 저쪽도 이게 그건 한강 이남 쪽으로만 가는 GTX가 생기는데 네, 네. 그것들은 아직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확정되게 되면 그것도 또 굉장히 큰 효과가 있겠죠. 네. 신분당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 네. 신안산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네. 급행이 있기 때문에 아마 9호선 급행을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완행이 있고 급행이 있는데 급행 맞아요. 같은 경우는 저 강서구에서 강남까지 가는데 30분이 안 걸리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럼 A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신안산선과 신분당선도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안산에서도 서울까지 가는데 여의도까지 오거든요. 네. 그것도 30분대 올 수 있기 때문에 A급 입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이고 안산 시흥도 네. 그다음에 신분당선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교는 지금 충분히 이제 그 권역에 들어왔고 수원 호매시까지 연결이 돼요. 네. 그다음에 또 그 북부 연장을 하게 되면은 고양시, 덕양구, 삼성도까지 지역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은 다 10억 원 미만 아직까지 대출이 나오는 상품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대출이 안 나오는 가격대까지 올라가겠죠.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서 많은 분들은 지금 경기도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앞으로 경기도가 더 좋아진다.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질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서울이 나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네. 서울은 더 많이 올라갈 텐데 네. 일반인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는 얘기고 지금 시기에서 그나마 진입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또 샀을 때 미래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은 지금 말씀드린 아마 GTX라든지 그런 광역 교통망이 생기는 신설역 주변에 있는 택지 네. 개발 새 아파트들은 지금 진입할 만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을 지금 한다면 일자리에 갈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이 준비되고 있는 네. 경기도권의 신축 아파트. 그렇죠. 경기도 인천 수도권이라고 하는. 네네네. 네. 아. 지금 충분히 들어가도 되고요. 그러니까 내 집만 네. 하실 분들은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못 들어가서 아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 지역들. 미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거기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일자리가 많든지 교통이 좋든지 학교가 좋든지 뭐 생활 편의시설이 좋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입지들이거든요. 지금 갖춰지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미 갖춰진 곳은 너무 비싸고 네. 갖춰지고 있는 곳을 좀 선점해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지금이 오히려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예. 그 전에 예. 그 전에도 서울은 살기 좋은 곳이었을 거고 그렇죠. 일자리도 많았을 거고 그런데 201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네. 2015년, 16년 이때까지만 해도 서울이 가격이 그렇게 안 비쌌잖아요. 그때랑 2000 뭐가 좀 네네. 극단적으로 변했길래 원래 비쌌는데 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네. 내리 조정이 됐어요. 6년 동안. 그러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이었을 겁니다. 서울이 조정된 것들. 그래서 네. 아마 2008년도 고점을 따지게 되면은 심한 곳들은 40% 빠진 데들이 있었거든요. 거의 반토막 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빠진 만큼이 회복되는 게 2014년부터 2016년 정도까지였었고요. 네. 제가 봤을 땐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방과 격차가 확연히 구분해졌죠. 그래서 네. 아마 2010년도 이전까지는 서울에 10억 넘는 아파트, 84 기준으로 네. 34평인데 나올 때마다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10억대 미만 아파트가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10억 클럽이라 그랬어요. 예. 진짜 광북에 있는 것들만 나올 때마다 네. 기사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기사가 안 되잖아요. 네. 너무 당연한 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이 올라간 이유는 그 전에 좀 빠졌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상승폭이 커져 보였던 것들이었었고요. 그때 이제 서울이 많이 집중을 했었던 것들이고 서울이 많이 오르는 기간에 또 지방은 또 잠깐 주춤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방 같은 경우는 또 서울이 빠졌던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지방은 또 올랐었거든요.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지금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2017년도 이후부터는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됐던 거죠. 예, 공급이 줄어서. 예.
지금 뭐 일자리가 생기거나. 성남 같은 네. 경우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지금 7만 8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옆에 하나 더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2, 제3 판교 테크노밸리 만드는데 그 정도 인구 일자리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 성남의 판교 테크노밸리 2, 3에 출근할 분들도 주변에 집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송파구나 강남구나 성남을 해야 되는데 이미 비싸기 때문에 거기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망으로 연결된 입지들, 용인이라든지 하남, 뭐 광주 이런 데서 찾겠죠. 뭐 그렇게 좀 일자리가 생기는 부지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뭐 지금 화성하고 평택 이 책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 네, 네. 화성하고 평택이 지금 뭐 60만, 70만 정도 되는데 어. 이 시의 광역 그러니까 그 2023년 정도, 2030년 정도 개발 계획을 보면은 인구가 다 120만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게 허황된 숫자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느냐? 일자리가 지금보다 2배가 증가를 해요. 아, 화성과 그러니까 평택은. 네, 평택 같은 경우 고도신도시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지금 21조를 터가 만들어 갖고 반도체 벨트를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5만 명씩 10만 명씩 막 증가를 해요. 그런 것도 또 협력업체들도 있고 화성도 마찬가지고 네. 산업단지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서울과 무관하게 평택 화성으로 출퇴근하실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1차는 평택 화성에서 좋은 입지들은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 근처에 있는 뭐 주변에 있는 신도시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서울만 보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부지를 먼저 보고 네. 교통망을 보고 또 새 아파트랑 기반시설이 있는 곳을 보고 근데 그거 다 확정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 10년 후에 청사진을 보자 그런 말씀인 거죠. 예, 그러니까 경기도도 굉장히 볼 데가 많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지표가 저는 인구수일 텐데요. 네.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지역들이 있어요. 지금 아마 최근 10년 동안 제일 많이 증가한 곳은 세종시일 거예요. 아 그렇겠죠. 예. 5만 명인데 지금 32만 명이 됐고 네. 지금 한 58만, 2차 목표가 58만이고 그다음에 80만인데 네. 80만까지 저는 쭉 갈 거라고 봐요. 세종시는 일단 충청권의 대장이 됐고요. 그래서 네. 경기권에서는 일자리 그 인구가 제일 많이 증가하는 데가 화성이에요. 화성도 30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70만이 넘었거든요. 네네. 1년에 5만 명 이상씩 증가를 해요. 적어도. 네. 근데 아마 10년 동안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곧 몇 년 안에 100만이 넘어가는 것들이잖아요. 다른 데 공부도 할 인구들이 거고. 다 빠져서 일로 온다는 얘기죠.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네. 예, 그렇고 그다음에 화성이랑 붙어 있는 평택. 평택도 지금 서울에 있던 아니면 경기도에 모든 있던 그 미군들이 다 집결을 했습니다. 네. 미군들이 뭐 대단하냐고 할 수 있을 텐데 미군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군들이 옴으로써 이들이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일단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요. 이들 때문에 주택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업체들이 다 활성화되는 것들이거든요. 미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LG전자도 있고요. 협력업체들도 있고 네. 또 화성 평택 사이에는 또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아무튼 대한민국의 빅4 기업이 다 있어요. 근데 계속 협력업체까지 증가하다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인구가 증가합니다. 일자리가. 네. 그러니까 아마 저 경기도 북부에서는 서울 위주로 일자리가 증가할 것 같고요. 네. 경기도 남부에서는 화성 평택 위주로 일자리가 증가할 것 같기 때문에 그 두 지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들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누가 봐도 나중에 제일 A급 입지가 될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A급 입지가 있는데 거기서는 A급 입지가 제일 비싼 게 아니라 초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새 아파트가 제일 비싸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새 아파트가 구축이 될 때쯤이면 입지가 좋은 데가 더 비싸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좀 좋은 입지를 선점하는 것들이 지금 좋은 타이밍이죠. 그럼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교통이 들어올 곳에 네, 새 아파트기까지 하는 거, 네, 아니면 새 아파트가 될 거, 네.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신규 택지를 보시더라도 역세권이 될 지역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시흥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가 지금도 광역교통망이 하나 생겼는데 네. 두 가지 노선이 더 생기는 거예요. 뭐 신안산선도 생기고 그다음에 월교 판교선이라는 것도 생기고 네. 이게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데가 시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흥이 최근에 신규 택지 개발 지구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도심들이 있어요. 기존 도심들. 안산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 거기는 지금 이미 한 40년 정도 전에 만든 도시들이기 때문에 네. 재건축 재개발 계획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기존 도심 내의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사는 것들이 제일 좋고요. 그건 네. 입지가 이미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수요도 네, 네. 많고. 근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은 이유가 그러니까 기존의 기존 기반시설이 많은 지역의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비싸요. 네.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작은 금액으로 나중에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신규 택지 개발 지구의 네. 입지가 좋아질 곳은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 거의 3분의 1 가격이에요. 분양가가. 그러니까 여기는 한 3천만 원이면 1천만 원 정도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그런 돈이 조금 쪽으로 부족하신 일반 세대에서는 신도시에 있는 역세권 부지들을 보시는 것들이 조금 유리하겠죠. 신도시 역세권 부지거나 예. 역세권이 될 지역들. 곳. 확정이 다 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매일 또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네. 신문 기사만 보셔도 아세요. 이제. 예. 그런 곳은 지금 내 집 마련을
내 집 마련을 고려한다면 이런 것은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그렇죠. 무주택이면. 예,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 평생 살 생각하지 말고 네. 집을 샀잖아요. 산 시점부터 다음 이사갈 곳과 시기들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통 자가로 살 경우에 네. 통상적으로 8년에서 12년 정도 사세요. 네. 평균적으로. 네. 그러면 이미 8년 후에 이사갈 곳들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서서히. 아. 왜냐면 그러면 이미 10년치가 다 계획이 쫙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시장이 다르다고 한 비싼 입지들 있잖아요. 네. 거기는 이사갈 준비들을 안 하죠. 이미 안정돼 있고 거기를 뛰어넘을 입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만 하면 되는 입지들이 있어요. 특히 재건축만 되는 입지들 같은 경우는 입지가 거기가 신도시가 아무리 좋아져도 이 기존 도심을 역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지역들은 보통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들어오려고 네네. 하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비싸지는 거예요. 거기는. 예. 거기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정이 될 것 같아요. 나가려는 생각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이제 보통 분화가 된다고 하죠. 네네. 내가 애들을 낳잖아요. 그럼 네. 자녀분들을 거기서 살게 해요, 그냥. 집을 얻어주면서. 그러니까 보통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있으면 이제 네. 성인이 되게 되면 세대 분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결혼하게 되면. 그러면 이 집은 나중에 집이 세 채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아들 가고, 딸 가고, 본인들 가고. 네. 그러니까 거기는 수요가 한 집에서 세 개가 나오는데 네. 집이 세 배수로 공급이 되느냐? 그렇게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누가 밀려 놔야 돼요. 그러면 네. 남는 사람들은 돈을 제일 많이 남는 사람들이 예부 지불하는 사람이 남는 거죠. 예,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한남 더힐이든 압구정 현대아파트든 앞거리파크든 그렇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들이. 안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 서울도 네. 지금 이제 뭐 강남권만 보시지 않으면요, 네. 강남을 포기하게 되면 살 곳이 꽤 많아요. 아직까지 경기도보다 낮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재건축 입지가 제일 좋긴 해요. 다 아는데 네. 재건축 입지들은 이미 비싸고 규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재건축 수요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거래를 막아놨거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무건이 이은 이유가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아, 지금 재건축돼 있는 데는 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돼요. 다는 아닌데 네. 지금 핵심 입지가 삼성동이 핵심 입지인데 네. 삼성동, 청담동, 잠실동, 네. 대치동은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비싸고. 예. 그걸 말고 그러니까 예를 이제 들어서 그런 적때 제일 좋은데 네. 규제도 강하고 비싸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일단 새 아파트가 좋긴 하지만 새 아파트들은 비싸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될 것들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제일 좋은 게 재개발이에요. 서울에서는 택지가 없기 때문에 네. 재개발 부지 중에서도 도심 내에 몰려 있는 건 너무 비싸요. 네, 예를 들어 네. 한남 뉴타운, 뭐 흑석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이 제일 좋긴 한데 네. 너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뉴타운들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재개발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뭐 수색 이런 데. 뭐 수색도 좋고 수색은 이미 많이 진행도가 나서 네, 네. 많이 남지 않았는데 네. 노원구에 상계동이 있어요. 상계 뉴타운이 지금 아직도 많이 저렴한 편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관악구에 신림동이 있습니다. 신림 뉴타운도 네, 네. 지금 신림 뉴타운은 하나도 분양을 안 했거든요. 어.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항상 초기가 사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분양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상계동이 원래 제일 쌌었는데 상계 4구역이 작년에 입주를 했어요. 네. 그게 5억에 분양했는데 지금 15억이 됐거든요. 이게 갑자기 다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그 분양을 안 한 신림 뉴타운이 좀 더 싸고요. 강서구에 방화 뉴타운이 있습니다. 방화 뉴타운. 방화 뉴타운. 네. 이렇게 뉴타운 지역 중에서는 이제 그런 지역들이 좀 저렴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과거에 뉴타운이었다가 해제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공공 재건축으로 재추진하는 데가 있거든요. 있더라고요. 근데 공공 재건축 같은 죄송합니다. 공공 공공 재개발, 네. 재건축은 아니고 공공 재개발들 같은 경우는 해제됐다 다시 이제 취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도와줄 거예요. 네. 그런 지역들은 아마 정부 도움도 받아갖고 아마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네. 초기에 근데 이건 무주택자들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 유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청산당하기 때문에 예, 아무튼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공공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거 확정된다면 들어가셔도 돼요. 그런 지역들 그리고 또 지금 철도 공공재개발은 내가 이미 살고 있는 집이 있으면 청산당하나요? 이게 좀 그건 아니고 예. 공공 주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예.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청산당해요. 집이요. 예, 그 구역 내에. 아, 그럼 내가 사고 거기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공공 주도. 재개발이라는 게 살기 어려워서 재개발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논란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건 너무 그러면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네.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도 된대요. 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그게 팩트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네네.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공공주도 재개발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아무튼 네네. 그래서 그렇게 확정이 된 지역들 무주택자분들은 들어가 사시는 것들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축은 아니더라도 준식주 중에서 교통망이 생기는 지역들이 있어요. 서울도 지금 그 신림선이라고 하든지 아까 네. 신안산선, 신분당선이 좀 간통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들의 준식주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전철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서울 동북구 지역들이 제일 취약한데 지금 이제 확정이 된 게 동북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네. 도봉구, 노원구 이런 데 지나가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은 지금
종로구까지도 와요. 출퇴근도 편리해지기 때문에 동부선 지나는 위치들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뭐 면목선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네. 아무튼 지금 서울 변두리 지역에서도 되도록이면 재개발이 좋은데 재개발은 좀 비싸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네. 조금 지금 입지가 취약하지만 준신축인데 역세권이 될 준신축들도 네.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지들은 다 서울의 중위 가격이 지금 11억이거든요. 10억이 안 되는 아파트들 지역들 네. 말씀드린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좀 9억 원 이하는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더 자세한 내용은 네.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 책 보시면 또 지역별로 네. 되게 세부 네, 지도도 들고. 사항들을 네. 기록을 해놨으니까 내 집 마련 하실 분들은 네. 꼭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고 사지 않더라도 네. 어디 읽어보시면은 네. 내 집 마련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아마 이제 그 심사위원 채널을 통해서 많은 이제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신데요. 이게 좀 듣고 그냥 가슴에 있는 것들만 묻어두고 마시고요. 진짜 뭔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집이든 주식이든 진짜 뭔가 네. 해보셨. 그래야 좀 공부가 더 많이 되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